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정장 차림에 좀 이렇게 정중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가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너무 많이 화도나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좀 명복을 기리기 위함도 있고, 좀 자료 조사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화가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중간 보시다가 엄청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막 분노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다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댐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한 인부가 어떤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자, 그 인부의 인터뷰 장면을 지금 저와 함께 보시죠. のり面のところにスーツケース引っかかってるなでちょっと近づいていったら匂いして、ほんでちょっと匂いで吐いたんですよ僕。 자, 그 도로댐 그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어떤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방 수트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가방 근처에 갔는데 엄청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서 이 인부가 토를 할 정도였대요. 그게 실제로 발견되었던 수트케이스가 바로 이 수트케이스예요. 자, 한적한 숲속에서 의문의 수트케이스가 발견됩니다. 자물쇠로 채워진 이 트렁크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부패된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옷을 한 홀도 입지 않은 나체의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시체들의 관절들은 모조리 꺾여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시신에 목이 없었어. 그러니까 목은 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만 있는 거야. 몸이 이렇게 다 꺾여진 채. 이 잔인함에 일본 열도가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게 엄청 언론사에 크게 너무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성 사체 유기 사건 수사본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경찰 간부 등을 비롯한 한 90명 정도로 그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였대. 그런데 이 카나자와시라는 곳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지진의 피해도 없었고 뭐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던 굉장히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였던 거야.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부검하게 돼요. 부검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부검 결과 사후 2주에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죽은 지 한 2주에서 2개월 정도 된 사체인 거야. 혈액형 불명, 그리고 약물 잔류 여부 불명, 본인 지문도 깨끗하지 않고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건질만한 게 없었대, 지문도. 그러니까 본인 지문의 일부만 검출될 정도였어. 그러니까 사체가 얼만큼 심각했는지 알겠죠. 자, 오오시마 토오루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부검이었어. 오오시마 토오루라는 사람의. 자, 그 사람이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曲げてグッと曲げて体を腰のところから曲げる 몸이 다 접혀 있었대. 꺾여 있었대. 허리 부분은 이렇게 접었었대. 例えばこういろんなところを曲げるこうやってこうやって 이렇게 다 접혀 있었대. は正確では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
一般的に頭がなくてもこの例えばここからここの骨の長さあるいはこの腰から膝までの骨の長さで大体その身長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없어도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릎까지의 길이만 알아도 사람의 신장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거야. 일단 사체는 이런 자세로 주고 있었어요. 그 트렁크 안에. 그리고 약간 이 무릎도 접혀 있었고 약간 무릎 길이와 팔 길이를 재보면 다이다이 거의 이제 사람 신장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키가 한 155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데 4월 1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에 좀 이렇게 이 범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이 범인이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해요. 이 사체가 발견된 지 한 4일 만의 일이었던 거야. 그리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일본 뉴스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국 여성 33살의 한국인 여성이 그 범인의 그 시체의 주인공이었다. 이런 속보가 막 나가기 시작해요. 자수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자수를 한 사람은요, 바로 무지개, 백수의 60대 노인 할아버지였어. 그 남자는요, 이누마 세이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범인 새끼가 이 사람이에요. 이 새끼예요. 60대 할아버지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증언했대. 제가 토막살이 난 여성은 하루코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여자였습니다. 나 또 빡칠라 그래. 이시카와 현에는요, 교민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데라는 거야. 거기다가 그 어떤 실종 신고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누군지 얼굴도 없고 지문도 뭐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누군지 신원을 밝힐 만한 무언가가 너무 없었던 거야. 증거가. 왜 한국 여자가 굳이 일본에까지 와서 이렇게 잔혹하게 토막살이 된 채 발견된 것일까요? 그건 자수한 이 이누마만 알고 있겠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 이 이누마는 이 한국인 여성과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할아버지는요, 성욕이 넘쳤는지 그 일본 잡지를 보면 있잖아. 그 여성 소개 광고지라는 게 이렇게 잡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약간 뭐 출장 안마사, 출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얘가, 이 이누마가 속칭 일본 말로는 데리헤루라는 게 있어. 데리헤루. 이게 뭐냐면 출장 성매매야. 그러니까 딜리버리 해가지고 데리헤루, 딜리버리와 헬스의 일본식 발음이야. 데리헤루가. 그러니까 출장 성매매인 거야. 그래서 얘가 증언하기를 이 데리헤루를 통해서 하루카란 여성을 한 3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을 해요. 자,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루코. 이렇게 데리헤루 서비스로 이 여성과 처음 만났다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가 진술한 진술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후 차 안에서 톱으로 목을 절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코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게 2009년 10월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사체 발견된 게 언제였어? 2010년 3월 29일이었어. 근데 얘가 사체를 버린 게 2009년 9월 30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전에 버린 거지.
그러면 이 출장 성매매에 나섰다가 잔인하게 살해된 이 하루코라는 여성은 대체 누굴까요? 그런데 수사 도중에 수트케이스 근처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사건 현장, 그 수트케이스가 발견된 그 사건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돼요. 외국인 등록증. 자, 이 외국인 등록증의 주인공은요, 2006년 일본인과 결혼한 제주도 출신의 여성이었어. 30대 여성.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전, 2009년 9월 30일, 이시카와에서 한 400km 떨어진 오사카에서 실종되었다가 죽음으로 나타난 거야. 자, 이게 이 남자 사진은 지우자. 이 남자 사진 왜 계속 내가 해놨니? 자, 이 아파트가 실제 이 이누마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슈트케이스, 그 사체가 발견된 건 이 이누마 세이치 집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이 이누마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에요. 자, 이누마 집에서 어떤 게 발견됐냐?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여성용 조그만 손거울 있죠. 손거울과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이 신문, 그리고 여성의 손톱과 많은 호텔의 라이터가 발견됐대. 그래서 그 여자의 그 외국인 등록증으로 그 여성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정희정. 이 60세인 이누마에게 토막살이는 당한 거죠. 한국 여자가. 자, 처음에는 목 아래만 부분 나온 막 시체가 여행 스투유 케이스에서 발견돼가지고 거기다가 신원까지 몰라가지고 그게 엄청 일본에서 특보로 와 나오고 엄청 시끄러웠어. 그러다가 여성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고 이것이 한국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 그 시끄럽던 여론이 싹 사그라들어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목 없는 시체가 수트케이스에서 야 그렇게 발견될 수 있냐? 라는 반응에서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이 죽었다라는 말이 돌자 갑자기 주변에서 이 이누마 세이치를 두둔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큰 뒷박이 오실 거예요. 좀 뒷목 잡고 보세요. 혈압 높으신 분들, 낮으신 분들 보시면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 이누마를 칭찬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エレベーターこれ外から入ってくるでしょ。そしたらあの人そこ入って奥さんどこへにって言って大きい人よ。 자,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그랬을 때 뭐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되게 친절한 사람이었대. 細い人。 그리고 크고 되게 말랐대. さんは正直なことやってんなと思います。 그 이누모상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自分から自首なさってないから事件のあった次の次の例かな。だから正直なったと思いますよ。 통역하면서도 빡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았냐, 자수를 하지 않았냐,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날인가? 그때 그 사람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그 사람 이런 거 봤을 때 좀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あの方がね、僕が殺したなんて言わなんだろうね。ちょっと犯人なかなかわからないんだと思いますよ。特に向こうの方でしたからね。こっちの方でないから。 만약에 그 이누마상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죽은 사람이 여기 일본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완전 어이없죠. 자, 이 아저씨는 누구냐면 그 이누마가 살던 맨션을 집을 빌려준 그 집 주인이야. それから事件を終えとってちゃんと約束のいつもね振り込み中がね
普通ちょっと考えられるんですわ。 그 살인을 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남자가 6개월 전에 이 여자를 미리 죽여놓고 그 사체가 발견된 걸 반년이 지난 뒤에 사체가 발견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얘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사건을 일으켜놓고도 한 번도 후리꼬미, 그 야증이라고 하죠. 그 월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적이 없다. 보통 생각하면 그거 어렵지 않냐. 한 번도 늦게 월세를 낸 적이 없다. 그러게 솔직히 보통 사람 힘들지 않냐? 이런 거야. ああいう凶悪な犯罪やって、だからまあはっきり言うと案外真面目な人で、なんかその問題を起こってるうちにいっぺんカッとなって。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요. 마지메 나이토가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실한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두 명, 이분들이요, 내가 진짜 개빡쳐요. 여러분, 내가 한 말 아니니까 화내지 마요. 난 이 사람들이 말한 것만 통역해드리는 거예요. 이누마 상도 나쁘지만 그 여자도 나빠. 아, 돈을 요구했잖아. 그럼 그 여자도 나쁘지.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크잖아요. 이누마상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냥 자기도 욱 해가지고 그냥 죽인 걸 수 있죠. 라고 말해. 나도 목소리가 큰 한국 사람으로서 크게 내봐라. 크게 봐라. 특히 이 여성이 한국인의 매춘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누마 세이치의 증언이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 증언만 봐도 일본에서 이 여성이 돈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돈도 요구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욱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받아요. 왜? 이 여자가 매춘을 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누마 세이치가 어떤 잡지에 실린 그 여성 소개 업소 글을 보고 이 여성을 만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경찰청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말하길 이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못 찾은 거야. 정말 얘가 업소 그거를 봐가지고 그 업소에서 이 여자를 만난 건지 어쩐 건지 확실한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도 그렇게 그 동네에서 팔던 잡지에 한국인 여성 유흥업소, 그 성매매 그 업소에 글이 실린 게 4곳이었어. 그 잡지에 4곳의 유흥업소가 그 잡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혹시 이 4곳 중에 하루코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해서 전화를 막 해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뭐시무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거기서 한국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인터뷰하는 그 기자분이 저 죄송한데 한국인 여성 살인 사건으로 지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엄청 짜증을 내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또 딴 데 전화하면 몰라요. 억울하게 죽은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여기서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뭐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씁쓸한 반응이었죠. 자, 그러던 중에
그 쌀쌀맞던 업주 중 한 명에게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자, 그 여성의 인터뷰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때가 아마 10월달 초였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아,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친구 찾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달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전화가 왔는데 친구를 딱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똑같잖아. 30대 중반이 30대로 가니까. 그리고 한국 여자고. 그러니까 이거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친구 좀 찾아달라고 전화를 막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무시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살해 사건 막 이렇게 해서 신문을 보니까, 어라? 그 여자도 30대였는데 여기도 30대 여자가 죽었다고 하네? 혹시 그 여자애가 찾던 게 이 죽은 이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그 전화인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았어. 한국의 정희정이라는 여성이 카나자와의 이시카와현에 다녀온다고 말을 한 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지. 자, 그러면 이 오사카에서 카나자와까지 기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생각해봐. 아무리 출장 성매매라고는 하지만 이 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로 출장을 가겠니? 뭐 돈을 뭐 얼마나 받길래 왕복 8시간인데 출장을 갔겠어? 그리고 이 정희정이라는 이 하루코라는 이름을 쓴 이 여자가 진짜 하루코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 머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 찾기를 시작합니다. 자, 머리 찾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굳이 머리를 찾아야 돼요? DNA 검색하면 되잖아요. 기다려봐요. 여기서 그 부검하셨던 그 의사분의 인터뷰를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ここに残る口首してる時ここに残るだからもし容疑者が首を絞めたって言ってるんだったらここをひょっとしたら消そうとした。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는 뭐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는 살인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지만,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여자의 목을 졸라 죽였다면, 이렇게 목을 졸라 죽였다면 여기에 목을 조른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마 그 흔적을 찾지 못하게 이 목 부분을 자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이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증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살인죄로 넣을 수가 있는데, この辺の跡をわからないようにしたというそういう意図もあるかもしれないよね。確かにそれが大事っていうか 그래서 이거 목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랬더니 네. 完全なものにするため 왜냐면 그걸 완전한 검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목이 필요하다는 거지. だから僕の鑑定も今はまだ4分の3ぐらいだね。 자기 감정도 지금 한 4분의 3 정도밖에 확실하지가 않대. 7割が8 그러니까 7%에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목을 찾게 되면 100% 확실한 부검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머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어. 그곳에서 무언가가 발견돼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무언가가 발견됐다고 했잖아. 저게 외국인 등록증이었어요. 자, 외국인 등록증.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이거는 저의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해요. 무조건. 3개월 이상 일본에 거주한다는 사람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돼. 사진이랑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지, 몇 년생이고, 뭐 이런 비자 기간이 몇 년도 며칠까지인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보여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집 주소랑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여성분의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된 거야. 이렇게. 자, 이 외국인 등록증에 대해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개월 이상 지내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름 정희정, 나이 33살. 그 오사카에서 없어졌다는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등록증만으로는 이 여성이 오사카 어디서 살고 있고 뭐 무슨 일을 했고 누구랑 살았고 막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이름과 나이가 이렇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안다고, 그녀를 찾는다고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여자가 이렇게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일본에 있는 영사관에서 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이 여자가 사체가 발견된 곳에 찾아와요. 그 영사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건 안 갖고 그 자막만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봐요. 全然何をやったかわからない。今家族が希望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日本人犯人がですね、日本の法律によって厳正に処罰されることです。もし外国人ですね、外国人に対しての犯行として、軽くですね、罪が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んな心配。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완전 어이없지.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역시 대한민국 예 베이비 대사관인가? 맞아. 자, 그런데 이렇게 막 한국에서도 대사관에서도 막 이렇게 외국인이라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진짜 그거 못 참는다고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일본 거기에다가 일본 그 경찰에다가 막 이렇게 소사 좀 잘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희정 씨의 핸드폰에서 어떤 번호가 발견돼요. 근데 그 번호가 폐업한 지 좀 오래된 성매매 업소 번호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유흥업소 주인과 겨우겨우 통화가 돼요.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더워지기 전에 갔으니까 한 6월에 한 달쯤? 근데 원래 이런 데는 그렇게 오래 일 안 하거든요. 이런 업소는 원래 한 달 이상 일 안 해요. 사실 몸 파는 일인데 뭐 자기가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뭐고 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4월달에 발견된 게 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말로 내년에 발견됐을지 2년 뒤에 3년 뒤에 발견돼도 아마 찾는 사람 한 명 없을걸요? 이거는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말한 그 인터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그냥 연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맞았어. 일본에서는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라는 보도가 되자마자 언론이 식기 시작했어. 언론의 열기가 막 식고. 그런데 비단 일본만 그랬을까?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똑같았어. 다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 한국 사람이 죽었어? 어떡해 라고는 했겠지만 다들 마음 한 곳으로는 왜? 아니 뭐 성매매 한 여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뭐 성매매 하래?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하는 거야? 자기 가족이 아니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누가 그런 매춘을 하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열기가 조금씩 식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이 왜 일본까지 와서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일단 그녀의 유일한 흔적인 이 외국인 등록증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이거 크게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일본인 배우자 체류 자격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본인 배우자 체류 자격. 자, 우리 외국인들한테는 최강 비자라고 말하는 이게 일본인이랑 결혼한 결혼 비자를 받은 거야. 일본인과 결혼하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줘요. 가족 비자가 나오는 거야. 그녀는 실제로 2006년도에 일본인과 결혼을 한 흔적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 자, 그녀의 전 남편의 이름은 나리타 XXX. 본명은 뭐라고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시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세상에나 뭐가 발견됐는 줄 알아? 이혼 청구서가 발견됩니다. 이혼 청구서. (2010년 3월 20일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정희정 씨의 시체가 발견되기 직전에 이혼 서류가 접수된 거야. 직전에. 그런데 봐봐. 이 여성이 작년에 죽었단 말이야. 이건 이누마가 지가 진술을 했어. 작년에 죽였다고. 그런데 이 이혼 서류가 접수된 게 2010년 3월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도 이혼에 동의한다라는 사인까지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누마 세이치가 사체유기를 한 게 밝혀진 게 3월 29일이었단 말이야. 진술한 게 2009년 10월에 사체를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나?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인 여성이라는 게 그 동네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누구나 한 명이 본 적 있을까 해가지고 그 근방 이웃 주민들에게 막 물어봐요. 혹시 이런 한국인 여성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하다못해 집 근처 이웃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 주민이 이 여성의 남편이 일한다는 곳을 알려줘요. 자, 그게 어디냐? 바로 유흥가 사진이에요. 그 근처에 유흥가였던 거야. 자, 이 동네에 온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온천 근처가 약간 좀 유흥가가 많았나 봐. 그래서 그 온천 동네 근처 유흥가에 한국 여성이 은근히 많다는 걸 이걸 알려줘요. 이 주민분께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한국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신가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주민이 하는 말이 뭐 스나크나 뭐 그냥 술집 같은데. 그러니까 스나크가 뭐냐면 여자가 옆에 앉아서 술을 접객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선술집 같은 거지.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손님 접객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대. 자, 근데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불법 택시 운전 기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일본에 나라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불법이야. 그런데 택시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으로 돈을 좀 택시보다 좀 저렴하게 받으면서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거야. 그런 걸 나라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도 한국 나라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떼거지로 잡힌 적이 있었어.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일본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희정이라는 여자, 하루코라는 여자, 그 여자의 살해 사건이 신문이나 막 언론에 나갔을 거 아니야. 토막 사체, 목이 사라진 여자, 한국 여성. 그래서 일본 경찰들도 막 그녀를 찾았지만 없었어. 그래서 알고 보니 외국인 등록증이 발견되고 조사해서 이 남자를 찾았는데 이 남자는 이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난 뒤였던 거야.
그러던 중에 그녀와 이 정희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일했다는 업주가, 그 사장님 그리고 그 같이 일했던 여성이 인터뷰에 응하게 돼요. 그런데 그녀의 말인 즉슨 10월 5일부터 전화를 건 데도 없고 그때부터 그녀의 전화기가 쭉 꺼져 있었다고 인터뷰에 해줘요. 그래서 말했지, 그 기자가. 아니 근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걱정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그녀는요, 이 일본인 남자와 불법 위장 결혼을 했기 때문이야. 자, 일본에서는요, 어느 뭐 외국이나 가나 똑같겠지만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일본인이나 뭐 그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가족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 비자를 내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서로 계약을 하는 거지. 딜을 하는 거야.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희정 씨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이 일본인 남자랑 호적상으로는 결혼을 한 상태지만 사실은 불법 결혼이었던 거지. 비자를 위해서 위장 결혼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같이 일했던 여성이 한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실종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해야 되려면 가족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하려면은, 잘 안 들리니까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실종신고를 하려면 그 가족이나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위장 결혼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위장 결혼이라는 것도 나오고, 사건이 터졌을 때 일단 주소가 남편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오잖아요. 근데 얘 물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도 사실상 다른 저주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장 결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신고를 하면 그 주소로 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올 거고, 그럼 그 집 주소가 되어 있는 게 이 남자의 집이었는데 이 남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여자의 물건이 그 남자 집에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아니 무슨 부부가 그래. 그럼 알아차겠지. 아, 얘네 지금 위장 결혼한 거구나. 아니 그 여자 물건이 한 개도 없는 걸. 그러니까 이 남자도 위장 결혼을 했던 자기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남편이란 사람도 실종 신고를 하기보다는 이혼 서류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한 거야. 자, 그럼 그녀는 왜 성매매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걸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이 여자는 왜 이런 성매매,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돈이에요. 맞아요. 돈도 왜? 빚 때문에. 빚 때문에 그래요. 빚. 어쨌든 그녀는 이 업소에서 빚을 다 청산을 했어. 청산을 일단 했어. 그런데 빚이 또 생기게 돼. 왜? 어머니가 편찮아지셨다는 이유로 이 업체의 업주가 이 여자한테 10만 원을 또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지. 그래서 아까 인터뷰했던 이 여성이 1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어떡해? 이 여자한테 또 빚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업주가 하는 말이 솔직히 참 되게 선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해준 이 같이 일했던 여성들도 사실은 너무 찾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법 체류한 사람을 불법 고용한 거, 그리고 이게 성매매 매춘이라는 것 때문에 법의 이런 무게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위장 결혼이기 때문에 다 너무 밝혀지는 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했던 거지. 실종 신고를. 자, 유흥업소 사람들이요, 매춘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비자 기간이 넘었는데 원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 일본에 체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유흥업소, 매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대부분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가 아니라 아이씨 그냥 선불금 떼먹고 턱 꼈네. 아이씨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빚 때문에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거야.
여튼 정희정 씨를 찾아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어떤 여자가 연결이 돼요.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했다는 어떤 여성의 인터뷰 전화가 연결이 돼요. 여튼 아까 전에 그 매춘 업자가 아니 내가 전화가 왔어. 나랑 같이 하던 여자애가 왔었는데 그 여자가 아니 그 자기 친구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때는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 이 여자가 아닐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던 그 인터뷰 영상 보셨잖아요. 그 영상에 나오는 도대체 자기 친구를 찾아달라고 했던 그녀가 오사카 근처에 산다는 걸 알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결국 만나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이 정희정 씨는요, 불법 체류는 아니었어. 왜냐면 일본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등록증에도 일본인 그 가족 비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녀는 불법 체류는 아니었어.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었어. 없어졌다고. 오사카의 어떤 한 동네는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지인이더라도 이 사람은 없어졌다고 신고를 할 수가 있대요. 실종 신고를. 그래서 그녀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 단 한 명만이라도 신고를 했으면 바로 찾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녀의 죽음이 밝혀지자 그녀의 주변 지인들이 오히려 다 자취를 감춰요. 왜 그런 줄 알아? 왜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이야. 그게 밝혀지면 어떡해. 한국으로 쫓겨나는데 다 빚이 있고 돈 벌려고 일본에 온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나 불법 체류자가 걸리면 나 어떡해.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게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그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 왜냐면 성매매나 풍속업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요, 이 한국에서 정희정 씨의 인상은 너무 달랐어요. 정희정 씨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 조용했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를 좋아했었다,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착한 아이라고 말을 다 해요. 자, 이렇게 정희정 씨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찾던 중 정희정 씨를 맨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 일단 그분의 인터뷰 장면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그랬었는데 언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편하다면서 가기 싫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요? 네. 미국에는 언니가 한국 식품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쇼바이에서 일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안전한데 그런 데서 일을 하라고 했었는데 몸 파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이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언니가 최악이 됐을까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빚도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다 갖고 오사카로 넘어왔던 걸로. 빼야 되는 기간은 다 된 거야, 날짜가. 날짜가 다 돼서 집을 빼야 되는 기간. 짐 센터에다가 자기 큰 짐 있잖아요. 막 맡기고 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묵은 거예요, 언니가. 그러고 나서 없어진 거죠. 자, 이 여성분의 인터뷰를 빌자면 그 정희정 씨가 이사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일단 큰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긴 뒤에 그리고 그 이누마라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뒤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해요. 자, 이 여성 유일하게 희정 씨를 걱정했던 사람이었어. 자, 그래서 이 정희정 씨와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찰나에 정희정 씨의 핸드폰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합니다. 이 여성분이 그 정희정 씨의 그 번호 내역을 다 뽑은 거야. 자, 이게 그 번호예요. 090으로 시작하는 번호인데요. 자, 근데 이 번호가 정희정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를 한 번호예요. 맞아요. 이 번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야. 이누마의 번호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계속 했대. 이 번호로, 이 여자가. 그런데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아도 그냥 바로 그냥 뚝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우리 언니 보내달라고. 우리 언니 보내주세요. 우리 언니 돌려줘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문자가 왔대. 뭐라고 왔다는 줄 알아? Who are you? 나 소름 끼쳐 이 말하면서. Who are you? 라면서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문자를 받고 뭐지? 그래서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대. 그런데 이런 거야. 한국말로 하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전화 걸어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 일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아예 그냥 끊어버린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수상하니까, 그런데 그 동네가 또 가족이 아니면 신고를 할 수 없는 뭐 또 그런 게 있나 봐. 동네에 따라서 약간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아는 지인들도 이런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이 여성분이 정희정 씨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신고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지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들을 뽑아놓고, 정희정 씨의 신랑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일본 남자, 전 남편이죠. 그 남자한테 외국인 등록증, 우리 언니 외국인 등록증 서류를 좀 끊어줘요 라고 했는데,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걸 꺼려한 거지. 위장결혼이었잖아. 좀 꺼려한 거야. 왜냐면 경찰에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집으로 올 거고, 근데 우리 집에는 그 여자의 물건이 한 개도 없고, 어랄라? 그럼 나 위장결혼 걸리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거 해주겠어?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겠어?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게 대한민국 영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대한민국 대사관이었는데, 이 마지막 전화번호의 주인만이라도 제발 이 번호의 마지막 주인만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팩스를 보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보냈던 팩스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은 이 번호였어. 노연사님, 이게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용지를 이렇게 A4 용지였는데 그 용지를 팩스를 보낸 거야. 자,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이 사이트야. 이게 그 대사관 사이트야. 전화번호와 팩스와 이메일이 있어. 그래서 이 번호로 보낸 거야. 보시면 255-5555, 255-5555 똑같죠. 팩스 255-5506, 255-5506.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팩스로 보낸 거야. 이 대사관에다가. 자, 이 여성분은 2009년 11월 정희정 씨가 마지막으로 밝힌 행선지였던 카나자와, 이 카나자와를 관할하는 한국 영사관에다가 정희정 씨의 대사관이 영사관이랑 뭐가 다른 거냐, 어쨌든 영사관이래요. 영사관에다가 정희정 씨의 통한 내역 등 여러 자기가 스스로 조사했던 서류들을 다 팩스를 보내요.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제발 저기 번호 나와 있는 게 누군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인터뷰 영상 기억나요? 일본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라는 그 인터뷰. 그게 바로 니가타 한국 총영사관이었거든. 그 총영사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한 거야. 자,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 다시 한번 봐요. 왜냐면 연결해서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이것도 겁나 빡쳐요. 자, 통영사관 영사야. 잠깐만,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세요?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드릴게요. 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日本人犯人がですね、日本の法律によって県政に処罰されることです。もし、外国人ですね、外国人に対しての犯行として、軽くですね、罪が軽くなる
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んな心配。 자, 외국인이라서 처벌이 좀 가벼워지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 일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 라고 했던 대한민국 니카타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정희정 씨를 알고 있는 이 여성분이 제발 우리 언니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영사관 사람은 이 여자가 이렇게 부탁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가 또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혹시 실종 신고 들어온 적 없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 안 해요. 영사님하고 통화하고 직접 팩스를 보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걸 영사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신고하면 경찰에 해야지. 그걸 왜 네가 다 영사관에 신고를 해요? 네가 다에 설령 그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계속 연락을 안 했지? 한판하고 있는데 아무튼 안 거야. 글쎄 우리가 바꾸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좀 헷갈리긴 한데 그 설령 받다 해도 사실 좀 차이 쓰는 방법은 없었는데. 아니 왜 한 번밖에 연락을 안 했지? 아 이거 뭐 우리가 뭐 법적으로 뭐 아무 조치도 안 한 것도 좀 뭐 그렇게 거시기할 수 있는데, 아니 뭐 영사관에 이렇게 해도 뭐 우리도 딱히 그렇게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걸 왜 영사관에 신고했대? 경찰에 신고했어야지.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행 오거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다가 SOS를 청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영사관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 여성 있잖아. 이 정희정 씨를 유일하게 찾았던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있어. 뭔지 알아? 자. 갔다가 일본 딱 오잖아요. 그럼 핸드폰 로밍 그게 뭐라고 뜨냐면요. 위급한 사항을 당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번호가 떠요. 그거 완전 순뻥이잖아요. 그런데 영사관이 하는 말은, 아니 그거 왜 영사관에 신고했대? 경찰에 신고해야지. 우리 신고해도 별로 솔직히 우리가 뭐 도움되는 건 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빡쳤는지 아니? 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녀가 사라진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근데 왜 카나자와까지 간 걸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 나가노에서 같이 일했던 여성이 있었대. 오사카가 아니고 나가노라는 곳에 살던 그 여성과 같이 했던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녀가 깡패한테, 그 야쿠자한테 빚을 졌다. 그리고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열심히 해서 빚을 청산하면 또 빚이 생기고 또 하면 또 빚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빚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은 가족도 서주면 안 되는 게 보증이야. 그리고 원래 성매매업소나 매춘 이런 거는 영화에서만 봐도 그런 데서 일하면 계속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녀가 원래 일했던 유흥업소에서는요, 시급이 한 2,000엔 정도밖에 안 됐대. 2,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원 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거니까 한 10,000엔 정도 버는 거야. 그러니까 1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버는 거지. 이자는 계속 불어만 가고 빚은 계속 넘쳐나는데 하루에 10,000엔만 버는 걸로는 이 여자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출장 성매매라는 걸 시작했고, 그래서 카나자와까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여자들이 뭐냐면 뭐 그냥 술집에서 술 파는 약간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이 여자가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출장 성매매까지 하는지 몰랐잖아.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 출장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일본에서도 출장 성매매는요, 굉장히 위험한 직업으로 뽑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다가 이누마가 증언하기를 매춘 여성이 또 빡칠라 그래. 아니 그 매춘하는 여자가 아니 자꾸 계획에도 없던 만남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나를 찾아온 거라니까. 그럼 어떡해요? 찾아왔으니까 나는 차를 타고 마중을 나갔죠. 근데 이 여자가 만나자마자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누마는 일단 거절을 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대요. 근데 이게 정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게 확인이 됐어. 그 음식점 그 점장이랑 다 그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그거 뭐야 뭐 그런 뭐 영수증 뭐 그 아저씨가 되게 꼼꼼하게 다 적는 분이셨나봐. 그래서 그까지 다 확인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누마랑 이 여성이 이 정희정 씨가 호텔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정희정 씨가 이렇게 말했대. 나 호텔 말고 이누마 씨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건 100% 이누마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누마가 증언하기를 정희정 씨가 호텔로 갔는데 우리 집에 자꾸 가자고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아파트 주차장에 갔대.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일단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또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난 또 거절했죠.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내 남자친구 야쿠자에 있는데 나 그럼 야쿠자에 있는 남자친구 전화 좀 한번 해야겠다.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야쿠자 조직폭력배 조직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너와 협박할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을 하고 나서 전화를 거는 도중에 이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핸드폰을 뺏고 제압을 한 거야. 떼나 그럼 왜 이래 막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말하길 왼팔로 목의 부분을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 그러면서 들려 있을 거고 이 이누마가 여자의 목을 이렇게 졸랐다고 증언을 해. 지가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그래서 목 어딘가를 잘못 눌러서 죽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말한 게 뭐냐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사람 몸에. 그래서 미주신경 반사로 죽었다라고 해. 자, 미주신경이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미주신경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미주신경이에요. 목 이 부분에 있는 거야. 여기가 미주신경이라는 곳인 거예요. 자, 이 미주신경을요 1분 이상 누르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1분 이상 눌러가지고 급소를 눌러서 사망하게 됐다. 뭐 변호사 측은 이런 스토리를 짜낸 거야. 그런데 이 의견에 우리나라의 법의학자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인터뷰 영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면 동물의 경우에 이 미주신경을 눌렀을 때 심장박동이 느려져가지고 사망할 수 있대요. 이거는 이미 다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이래.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거를 실험해볼 수가 없잖아. 사람한테 이렇게 눌러가지고 야, 너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죽은 사인이 미묘할 때 혹시 미주신경을 눌러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게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한 케이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 이누마란 사람이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녀가 갑자기 축 처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비춰본 거야. 그때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지가 지 입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녀가 축 처져 있어서 핸드폰으로 그녀를 안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춰보니까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라고 진술해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 반사로 사망했다 이러면 보통의 얼굴색이 그냥 지금 이대로여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지금 죽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얼굴색 그대로여야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목이 졸려져서 죽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 울혈이라고 생기잖아. 빨갛게.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목을 조르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얼굴을 비춰보면 파래 보였다는 건 이거는 미주신경 반사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목을 졸려 죽였다는 거지. 이 의사 법의학자 분이 말하는 거야. 휴대폰 비쳤을 때 얼굴이 파래 보이는 건 그건 목을 졸려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이누마라는 남자 새끼가 지가 뭐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말을 이렇게 덧셈 하다가 지가 직교에 넘어간 건데, 자, 막 차 안에서 왜 이래! 핸드폰 막 할 때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하지마! 막 이러면서 여자가 목을 졸려서 죽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게 미주신경 반사예요. 그런데 목 졸라 죽였을 때는 이 신경 2개가 다 눌려서 죽은 건데, 그러면 봐봐. 남자의 팔꿈치가 이렇게 목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팔꿈치 사이에 여자 목에 여기 딱 낀단 말이야. 그럼 압박이 가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경동맥과 경정맥 사이에서 이 압박이 그대로 이렇게 눌려진대요. 그 남자분들 뭐 특정사나 뭐 특공대, 특전사, 수색대 모르겠어. 약간 좀 그렇게 좀 빡센 데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래요. 이게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사람을 제압할 때, 빠르게 제압할 때 쓰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 목을 눌려서 사망했을 때와 똑같은 정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미주신경 반사가 1000명에 1명꼴로 나올까 말까 한 이 법의학 소장의 의견은 한 팔로 목을 감싸 죽인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건 미주신경 반사가 아닐 거다. 목을 감싸 죽인 걸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동차 시트에서 소변이 검출돼요. 소변이 검출돼. 이 위에 있는 게 실제 이 남자의 이누마 차 시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뒤쪽에도 그 소변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표시해 놓은 거야. 소변이 묻은데. 이 남자의 시트인데 얘가 시트를 다 뜯어놨어. 안에 있는 스티로폼까지 다. 실제 그 이누마 차의 시트예요. 이누마 세이치는요, 시트를 다 잘라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체를 유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머리가 수트케이스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라낸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머리는 나중에 후에 어디 바닷가에서 어떤 어부에 의해서 그게 두개골이 발견돼. 한참 뒤에. 자, 이것이 살인이라고 인정되는 이유인 거야. 인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지. 아니, 목을 잘랐잖아. 그리고 이누마는 정희정 씨가 죽은 하루 뒤에 시체를 유기해.
그리고 몸은 그 수트케이스 이런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산에다 버려. 그리고 머리는 두개골은 바다에서 한참 뒤에 발견돼요. 한참 뒤에. 그리고 이 이누마가 정희정 씨가 앉았던 자동차 시트, 이 소변이 약간 검출된 이 시트를 잘라내. 안에 스티로폼까지 다. 그리고 조사해봤던 이 뒤에까지 소변이 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 배출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 이거는 하루코상이, 그러니까 정희정 씨, 이 남자가 자꾸 하루코상이라고 말하니까 하루코상이 목을 졸릴 때 배출된 소변이다라고 검사 측에서 의견을 내요. 사람이 죽을 때 목을 졸려서 그때 소변이 나오는데 그때 검출된 거 아닙니까? 그때 소변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측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그거는 물을 쏟아가지고 시트를 자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소량의 소변이라고 나온 그것은 땀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합니다. 물이 묻어서 시트를 자른 거래. 지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소량의 소변에 그 검출된 건 그거는 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시트 얘기, 그 소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되니까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그 여자가 누웠을 때 시트를 뒤로 했대. 이렇게 뒤로 했대, 의자를. 그때 뒤로 젖힐 때 하루코 씨의 복부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때 소변이 조금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조수석을 의자를 뒤로 할 때 실수로 그 하루코상의 배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때 소변이 조금 찔끔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 법의학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이 또는 사망의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사망 시기에 괄약근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떻게 죽었든 어떻게 얘가 죽었든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괄약근이 풀리기 때문에 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대요. 얼만큼의 그러니까 양은 그 방광에 얼마만큼의 소변이 남아있냐에 따른 거지 사망 원인에 따라서 소변이 많이 나오고 뭐 소변이 조금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소변이 배출되는 거야. 그런데 시트는 다 찢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스펀지까지 다 뜯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이 소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이 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일본 재판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해요. 시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 군데의 그 장소로 그리고 이렇게 뒤까지 소변이 묻을까? 자, 봅니다. 처음에 올곧게 있을 때 오줌을 쌌다, 소변을 봤다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험한 사진이에요. 이게 사람이 똑바로 앉아있을 때 이렇게 소변을 봤다 치면 그 주사기로 넣는 거야. 그때 100cc 정도의 소변이 검출됐는데 똑같이 100cc의 주사기에 넣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사기로 100cc를 주입해요. 이게 똑바로 사람이 앉았을 때 나오는 그거였어. 그 소변 모양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여기다가 그 시트를 넣을게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말했잖아. 아니 시트를 뒤로 젖히다가 배를 눌러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또 그 실험을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누워요. 이 남자가 했던 건 말처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 모습과 이렇게 누웠을 때의 그 소변
봤다 했을 때 그 모양. 그런데 지금 이 모양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 부위가 조금 넓어질 뿐이지 그냥 저 의자 중간에만 딱 이렇게 있어요. 뒤쪽으로 조금 세고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로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까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했어? 오줌 그 소변 모양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다른 실험을 해봐요. 남자가 이렇게 있고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만약에 배출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모양이 생길까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실험한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소변이 좀 위쪽으로도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밑으로도 나가는 느낌이었다. 실험을 한 결과 이 두 군데로 나와요. 근데 아까 그 범인의 그 시트, 이게 이 범인의 시트야. 실제 시트야. 그리고 이거는 실험했을 때의 시트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 소변을 배출한 거지. 약간 이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딱 맞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트에 남겨진 소변 모양으로 보아 한 손으로 조른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이 남자애가 팔로 목을 감싸서 조수석으로 신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죽은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소변이 남겨진 거야. 이 상태에서 소변이 남겨진 거야. 그런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여러분.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이건 한국에서 한 실험이었고, 이 소변은 시트의 소변 양도 이 시트를 다 뜯어놔가지고 이 새끼가 소변의 양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누마 이 새끼가 야쿠자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를 재판에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의 그 약간 그 전과를 보니 엄청나. 1975년에 폭행, 1975년에 또 감금, 같은 해에 또 상해와 폭행, 그리고 1985년도에 도박, 2002년도에 총도법, 그러니까 무기소지로 위반돼가지고 또 잡히고. 그러니까 전과가 어마어마한 새끼인 거야. 실제 사진이에요. 사체가 발견된 뒤의 사진입니다. 자, 그때 이 이누마는요, 정희정 씨와 그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 여성분 있잖아. 아까 그 인터뷰해줬던 여성분, 유일하게 그 정희정 씨를 찾았던 그 여성, 그 여성이 이 남자 이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 그리고 얘가 사체를 옮길 때 사용했던 차 있죠. 그 차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희정씨의 지인들이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한 사이에 한국 영사관에서도 이 여자의 신고를 무시한 사이에 막 신고했잖아, 찾아달라고. 그거 무시한 그 동안 이누마 세이치는요, 이 증거를 다 인멸해버려요. 다 인멸해, 증거를. 일단 그는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하루코 씨의 시신을 뒷좌석으로 옮겼어요. 죽은 하루코 씨를 뒷좌석으로 옮겼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단 휴식을 취했대요, 이 또라이가. 그리고 나서 2009년 10월 6일 오전 9시에 자기 집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트로 갑니다. 여기서 수트케이스를 구입해요. 그 트렁크 큰 거를 구입하는 거야. 그리고 오전 10시 사건 현장 주차장으로 다시 가요. 자, 얘가 다시 가서 뭘 하냐. 그는 그 차 안에서 그녀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목을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3시 그는 한 5시간 만에 시체를 훼손해요. 시신을 훼손해.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시체를 버립니다. 여기다가. 이 모든 사건 범행을 이렇게 감추려고 증거를 감추려고 했던 이 모든 게 한 15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살해는 다 그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 근데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게 그의 차 안에서 어떤 혈흔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아, 이게 말이 돼? 아니, 피가 안 나왔대. 그 차에서. 분명 그 시트도 있었을 거고. 아니, 뭐 차를 전체를 빨 수가 없잖아. 그럼 그 차 안에서 얘가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시트 안에서 피가 안 나왔대. 어떤 혈흔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서울대 법의학자 분께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법의학자 분께서 차 뒤에서 시체를 토막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혈흔이든 어떤 피부 조직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조그만 뼈 조각이든 그런 게 남아있어야 한대요. 그런 게 남아있지 않다 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거야. 2번째, 거짓된 진술을 하는 거지. 이 단 2가지 뿐이래요. 나도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좁은 차 안에서 혈흔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 주차장 주변에는요, 아니 일단 주차장이야 여러분.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이야. 그런데 여기서 살해를 하고, 아 그래 이거는 뭐 늦은 시간이었다고, 늦은 시간에서 아무도 못 봤다고 치자. 그런데 4차 훼손을 한 시간이 오후 3시 정도였어. 그치? 오전 10시부터 그녀를 토막내기 시작해. 오후 3시까지. 그런데 아무도 못 봤다고? 아무도 못 봤다고? 주택가가 그렇게 많은 주차장인데? 하다못해 차를 주차하러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한낮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여자의 시신을 업어서 자기 좀 아무한테 들킬 일이 없는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 여자 사체를 뭐 토막을 낸다든지 그럴 텐데 얘는 그냥 차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봐. 정신 약간 그런 심리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사람이 너무 절박해지거나 너무 막 이렇게 한 구석으로 몰리게 되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차에서 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처리를. 그러니까 처리를 하고 이 차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체를 처리한 다음에 이 차를 그대로 끌고 사체를 버려버린 거지.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이 이누마라는 애가 하루코를, 이 정희정이라는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살해를 하고 계속해서 성매매 여성들과 만났어요. 계속 매춘을 한 거야. 죽여놓고. 자,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1150만엔을 인출합니다. 1150만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이 좀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대만을 가요. 대만 여행을 가. 그래서 막 그 주민들한테 그랬대. 몇 달 지내고 와가지고 아 대만에서 온천도 갔다 오고 되게 좋았다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대. 그런데 대만에서 며칠 지내고 나서 이 정희정 씨가 발견됐다, 이 하루코상에 발견됐다라는 방송이 나간 뒤에 이 남자가 남은 돈을 가지고 헤어진 부인한테 가. 자식들한테 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명당 100만엔씩 줘. 그러니까 1000만원씩 준 거야. 그러니까 합계 200만엔, 2000만엔 이상을 그 자식들한테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진 다음에 그거를 다 써요. 자기 나머지 돈을 다 써. 그리고 경찰에 자백을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은요, 범행이 들통나잖아. 그러면 그 가해자가 갖고 있는 그 돈은 전부 다 피해자 유족에게 돌아가요. 희생자 그 가족한테 돌아가.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다 쓴 걸 수도 있어. 무서운 새끼인 거야, 아주 그냥. 게다가 오래전 다리를 다쳐가지고 얘가 장애 판정을 받았대. 얘가.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평소에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뭐 자동차도 운전도 하고 그냥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한 애였어. 그런데 얘가 체포 당시부터 계속 다리를 저는 연기를 해요. 그리고 얘가 법정에 나타날 때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아, 무슨 정치인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도 이 이누마가 다리를 막 이렇게 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가 처음에 그 법정으로 출두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다리 보이죠? 요딴 식으로 쩔뚝쩔뚝거리는 연기를 하는 거야. 이거 목발 잡고 얼굴을 왜 가려줘, 씨발. 죄송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너무 놀란 거야. 갖고 제가 주민들의 인터뷰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다리를 절어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그런 증언들이야. 아니, 가택수소 들어올 때 이렇게 쩔뚝쩔뚝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월달에 왔을 때는 3월달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동네로 그런 거 못 봤어. 다리 쩔뚝거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아니, 180 되고 몸도 이렇게 딱 돼가지고 다리도 길고 그런 남자였다고. 다리 저는 거 못 봤다고. 아, 그리고 10월 달에는 자전거도 타고 막 그랬어요. 障害は持って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足引きずってる感じはあったけど、ああいうひどくは 아니, 장애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조금 스쿼시 약간 이렇게 전건이 있었대.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었대. 전혀. ああいうことまで自転車に乗ってくるとか歩いてきててもかなと思うけども。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고 오거나 걸어올 때도 막 이렇게 심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거는 몰랐대. 왜냐면 걔가 안 그랬으니까. 足の引きずり方でああいう状態であればちょっとなかなかね、こうつけながらだから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うけども。 아니, 그렇게 다리를 저렇게 질질 끌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 그거 좀 어렵지 않나? 状態ではできると思いますけど、今のこの松葉杖で片足だけで動いてる格好を見たらちょっと自分の体持つだけでも大変なのにそういうことできるかなって。 아니, 지팡이로 이렇게 목발로 짚고 다니면서 자기 다리 한 개로 이렇게 걷는 사람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평소에 장애가 없었으니까. 자동차를 사러 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왔어. 그래서 중고차 중에 좀 싼 거 없어? 전혀 장애가 없었대. 장애가 없었대.
그냥 이렇게 사람들 봤을 때도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 전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야, 주민들이. 왜냐면 영상에는 맨날 다리 절개 나오고 법정 갈 때 휠체어 타고 이거 봐, 저 쇼하는 거 봐, 저 쇼하는 거 봐, 저 봐. 어머. 저렇게 한 거지, 얘가. 자, 이게 당시에 그 정희정 씨의 부검을 맡았던 일본의 교수예요. 오시마 토오르라는. 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밀봉된 용기, 외부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혹은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밀봉된 환경,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을 말하는 거지. 그때는 그 사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대요. 게다가 이누마 세이치는 이 머리가 수트케이스 안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따로 잘라가지고 유기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목을 졸라 죽인 흔적을 가리고 이 여성의 신원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버린 거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눌러였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했는데, 모든 환경이 이 사람이 목을 졸라서 이렇게 목을 압박해서 죽인 걸로 나오는데, 이게 증거가 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 목을 졸랐다는 증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목을 잘라버린 거야. 증거를 없앤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저는 법정에서 저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머리 찾기를 또 시작합니다. 막 헬기 동원되고 막 난리가 나요. 헬기 동원되고 이 머리를 찾으려고 거의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의 경찰들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요. 500여 명이에요, 여러분. 그는 목을 잘라가지고 다른 곳에 버렸다고는 했는데, 이게 한 달이라는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안 발견되지 않아, 이 목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게 매춘부 여성이라고 나오고 한국인이라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 수사가 조금씩 좀 성의 없게 했겠지. 누가 봐도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겁나 빡치죠. 아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 새끼 입 웃고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입 이렇게 웃고 있어. 이누마 세이치가 정희정 씨 말하기를, 이누마가 말하기를 정희정 씨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돈을 요구했다. 이 돈을 요구했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거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희정 씨에게 이 이누마가 전화를 해서 이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정희정 씨한테. 그래서 하루꺼 내가 돈 좀 줄까? 오늘 시간 어때? 시간 있으면 올래? 내가 돈 좀 두둑히 챙겨줄게. 돈을 줄 테니 오라고 불러내는 전화를 들은 목격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기각시켜요. 기각이 뭔지 알죠?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벤치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증인도 법원에 쓰지 못해. 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버린 일본인 범인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내린 판결이 뭐였냐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합니다. 현지 언론이 그 당시 28일날 보도해요. 완전 빡쳐, 그쵸?
그런데 이 전부터 왠지 형량이 낮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어. 왜냐면 이 새끼가 자수를 했잖아, 여러분. 자수를 했잖아. 자수를 하면 무조건 형량을 낮춰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또 재판이 뭐였냐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었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원 재판이라는 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인 거지. 야, 그럼 봐봐. 한국인이야. 그런데 일본에서 출장 성매매를 했대. 매춘을 했대. 그러면 100% 그냥 완전 이 사건 자체만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일본인인데다가 장애를 가진 이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좀 유리하게끔 하는 짓들을 계속했대. 예컨대 자기는 다리도 아프고 나는 장애도 있고, 그리고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게 너무 막 분통 터지고 슬프면서 화가 나는 게 얘 진술 이외에는 파악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도 자기 국민이잖아. 자기 나라 국민인데다가 한국 사람, 매춘하는 여자. 그러니까 색안경을 조금 끼고 봤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이딴 식으로 나온 거고. 진짜. 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 살인사건이 아닌 사체 유기 사건으로 판결이 나요. 살인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사체를 유기한 죄. 상해치사죄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죽였어. 이게 상해치사야. 좋게 말하면. 쉽게 풀어 말하면. 그러니까 상해치사. 이거를 받았어. 상해치사 및 사체 유기. 살인죄가 아니야. 그리고 더 빡치는 게 이 새끼 변호사가 한 말이 있어. 이 변호사 내가 그 인터뷰도 갖고 왔어. 저 또 오모이데스네가 뭐냐면 상해치사치고 너무 판결이 너무 무겁게 나왔다 이거야. 9년 나왔어요. 9년. 상해치사치고 너무 무겁네. 이지랄.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봐. 아, 그러면 상해치사 밖에 뭐 이거는 받을 만한 것, 뭐 이런 뭐 사건이라는 건가요? 상해치사 그것만 이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네. 아니 뭐 재판소도 그렇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상해치사라고. 이렇게 말해. 카나자와 지방재판소는요, 2011월 5월 27일 한국 여성을 죽인 뒤에 머리 부분을 잘라내서 버린 혐의, 살인 및 시체 손상 유기죄로 기소돼서 처음에는요, 징역 18년이 구형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이누마 세이치에 대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 및 시체 손상 유기죄만 돼서 징역 9년밖에 선고되지 않아요. 징역 9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해. 판결이 선고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벼운 판결이었고 살인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오카모토 타츠오라는 그 카나가와 TV 기자가 말해. 그 카나가와 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던 거야. 일본 기자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왜 이렇게 판결이 가볍게 났는지.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카미사카쇼 재판장은요, 시신을 해부한 의사의 증언으로는
강 씨의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사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지. 재판원 재판, 즉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으로 참여한 40대 한 여성이 사리가 있었다고 인정한 근거가 적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친오빠가 가족이잖아. 기자회견을 열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판결이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증거를 다 무시한 이 판결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검찰에 항소하겠다 라고 항소를 요청해요. 아니 맞잖아. 아니 이누마한테 전화 온 걸 들었다는 그 증인도 기각시켜. 소변 그 시트도 증거로 채택해주지 않아. 모든 유리한 증거들을 다 채택해주지 않는 거야. 모두 다 이누마가 유리한 쪽으로만 재판이 진행된 거지. 그래서 오빠가 한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 친오빠의 인터뷰 영상도 가지고 왔어요. 앉을 때 신음소리를 이렇게 냈대. 그 이누마라는 새끼가 재판에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신음소리를 냈대. 뭐 겨우겨우 이렇게 힘들게 말하는 척을 했는데, 근데 뭐 말의 내용은 뭐 그냥 깨끗하게 했대. 할 말 다 했대. 나랑 이누말만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 그 재판소에서. 이누마랑 나랑 여기에 정말 딱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대. 너무 뻔뻔했대. 죄를 지은 사람 같지 않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었대요. 이게 친오빠, 정혜정 씨의 친오빠의 인터뷰예요. 자, 폭행을 하기는 했지만 죽이는 의도는 없었다. 시신을 잘라버린 것은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이런 사람한테 징역 9년만이 떨어져요. 그런데 더 빡이 치는 건 재판 후에 일본 검찰이 이제 이 오빠가 항소를 할 거라고 했잖아. 이 재판 이거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 다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일본 검찰이 이거 1심 판결 뒤집기 어려워. 그렇다고 항소를 포기해요. 항소를 포기해버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만약에 이 죽은 여자가 한국인이 아니고 일본인이었다고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을 그 일본의 그 기자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그 기자가 솔직한 답변을 한 영상이 있어요. 日本国内日本人が殺されるケースから見ると多分扱いが少し小さいのではないかと。おそらく日本人同士である方がまたかなり反響が大きく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側面もあるように思います。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인이 죽었다고 했어도 일본인이 죽었다면 이렇게 가볍게 다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봐도 조금 가볍게 다룬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인이 이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더 좀 사건을 크게 이렇게 부풀리거나 좀 사건을 더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사건이 작게 처리된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람도 솔직히 말해. 일본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사건을 크게 다뤘을 거라고.
이 새끼 연기한 이렇게 막 목발 짚고 이지랄 했다니까. 자전거 타고 다리도 평소에는 절지도 않았다는 애가. 이거 웃고 있는 꼬라지 봐. 아, 입꼬리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지? 얘 왜 웃고 있는 거야? 그게 더 빡치는 게 이 새끼가 뭐라 그랬다는 줄 알아, 여러분? 이누마 세이치가 이렇게 말했대요. 재판, 그 법정에서 하루카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은 없었어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슬픈 사고였습니다. 라고 말했대. 법정에서.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요. 가족들이 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치 죄진 사람처럼 오죠. 자, 정희적 씨 당시에 이때 이 당시에 정희적 씨의 가족들은 목도 찾지 못했어. 딸의 목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목이 없는 시신만 가지러 일본에 온 거야. 왜 이렇게 창피한 듯이 이렇게 했냐. 딸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한 일본까지 와서 성매매를 한 한국 여자의 부모님이라는 그런 잣대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시신만 급하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간 거야. 한때 같이 일했던 같은 이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 여자의 인터뷰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슴이 좀 개인적으로 아팠어. 그래서 같이 일하던 여성이 하는 말을 제가 또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잘 안 들리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게 좀 안타깝지.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왜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게 좀 안타깝지. 이렇게 죽은 게 안타깝고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왜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거고 죽은 다음에도 뭐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이런 너무 슬픈 이런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다고 이렇게 따지면. 자, 잡혀갈 때도 이런 악마의 미소를 짓고 있던 이 이누마 이 새끼. 그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 언니를 찾던 그분 빼고, 그리고 가족, 오빠 빼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아파하지도 않았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약간 어그로 분들도 죽을 짓 했네, 죽을만 했어 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매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죽어도 누구 탓할 건 아니야, 그 여자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민족 한핏줄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 가족이 아닌데 뭐 가족들처럼 그렇게 슬퍼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여성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타지에 와서
목이 잘린 채 죽었어. 장례식을 할 때까지도 목을 찾지 못했고 한참 뒤에 그 두개골만 바닷가에서 누가 건져냈어. 그 건져내면서 그 남자 그 어부도 혹시 그 수트케이스에 들어있는 그 시체랑 비교해보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 그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겨우겨우 목을 찾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찾고 아직 검사 중이다. 확실히 이 두개골이 이 정희정 씨 건 건지 지금 검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뭐 목을 찾았다라는 뭐 결과는 있었어. 어쨌든 이 남자가 받은 재판은요 9년밖에 되지 않아요. 목을 졸랐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고 내가 그 여자의 목을 잘랐지만 그 여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일본 재판은 이누마의 손을 들어줍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화나는. 이제 곧 있으면 출소해요. 2년 뒤면은 출소하겠네요. 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엄청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좀 짧게 준비해서 2가지를 준비했는데 이 사건만 파다 보니까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지각을 했지만 좀 자세하게 한국 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묘한 이야기는요 다음주 금요일 밤 12시에 또다시 돌아옵니다.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 마따 라이시노 기념日に会いましょう.